자, 일단은 지금 현재는요. 이제 공수처 검사들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임명 제가를 했거든요. 다 채운 건 아니고요. 나는 그게 깜짝 놀란 게 공수처 정원의 60%만 채워줬다고 해요. 거기 이제 소송도 좀 걸려 있고 그렇거든요. 뭐냐면 다 뽑을 것처럼 해놓고 왜 덜 뽑아 이거예요. 소송 거는 놈들은. 근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원자는 많았는데 뽑을 놈이 없었던 거야. 자격 미달인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공수처 흔들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일단 김진욱 공처장부터 뭐 특혜를 받았네, 그 수행 비서가 뭐 어떤 사람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온갖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뭐 특혜 채용이네, 이런 식의 논란을 가져가고,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장관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가져와서 그게 마치 조국 장관이랑 연관이 있는 것처럼 공수처 흔들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친검찰 언론이 공수처 흔들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공수처를 언제까지 흔드냐면요. 공수처에서 검사 한 3놈 구속할 때까지, 어휴, 3놈이래. 3분 구속시킬 때까지 흔들 겁니다. 정말 공수처가 지금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속된 말로 힘순 찐이거든요. 힘을 숨긴 찐따라고. 지금은 이제 막 조직이 생겨가지고 자기 힘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지금 2단계에서 언론이나 검찰은 어떻게든 길을 들이려고 할 거예요. 너네들이 힘없는 애들이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해. 이렇게 길을 들일 건데, 정말 김진욱 차장님이 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든 거예요. 특정 재판에 중요한 컴퓨터 증거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직무유기를 한 경우에 너 일로 와봐. 너 왜 그 중요한 사건에 컴퓨터에다가 USB 꽂고 IP 증거 숨겼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걔네들 한 3놈 구속시켜버린다. 그때야 비로소 힘의 균형이 맞아지기 시작할 거야 아마. 그때까지 흔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비서 채용에 있어서 왜 그 사람을 공개 채용하지 않고 그냥 채용했느냐 논란인데요.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에 소위 말하면 정무직이라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해당 장한테 저는 이쪽에 권한 같은 거예요. 서울시만 해도 정무적으로 임명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거든요. 정무부시장 오피셜한 자리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 별정직 비서 하나를 특혜 채용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공수처 흔들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방어하기 바빠지는 거예요. 수사를 해야 될 그 주체가 이런 걸 방어하기 바빠지는 거야. 그 오죽했으면 김진우 공수처장이 특혜로 살아온 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인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짜증이 난 거지. 김진우 공수처장만 막 많이 당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게 돼. 그러니까 대법원도 많이 당하니까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인정해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김진욱 차장님도 이렇게 당하다 보면 좀 있어 일을 가시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3놈 정도만, 아유 또 말이 잘 본다. 3분 정도만 이렇게 유치장 밥을 먹여주시면 균형이 맞아질 거다. 그리고 지금 조중동이 하고 있는 짓, 이건 일타쌍피야. 공수처도 흔들고 조국 장관도 흔들어. 기사 한번 볼게요. 중앙일보 기사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본 적 없다던 공수처 검사, 스펙 품앗이 변호인 맞았다. 이거 보면 보통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어떻게 보냐면은 공수처 검사한테 조국이랑 관련 있는 거야. 중앙일보의 헤드라인이에요. 근데 내용인즉슨 그게 뭔데? 내용인즉슨 그것이 아니야. 뭐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LBK 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김숙정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조국 장관 관련해서 관련을 찾다 보니까 단국대 교수가 등장하잖아. 이 사람 변호인단에 이름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조국 장관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조국 장관의 그 페이스북에 의하면 이 LBK가 변호한 대상 중에는 우병우도 있다는 거죠. 우병우도. 그러면 이건 조국 장관 변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중앙일보 등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공수처 검사로 지금 임용된 사람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 변호한 사람이다라는 뉘앙스 줬잖아 지금. 이게 그 헤드라인이라고. 이게 이런 게 권양숙 여사 30촌 친인척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LBK가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항상 음모론으로 몰아갈 때 푸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이 해당 로펌에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제가 들었었는데 뭐 김앤장도 마찬가지고 LBK도 마찬가지고 정변이 잘 알겠지만 몰라요. 그 로펌 소속에 있다고 해서 다 각자 개인 사업자처럼 활동하는 거잖아요.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서는 조국을 방어하고 한쪽에서는 우병우를 방어하고 근데 이거를 단국대 교수까지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 돈을 내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뻘소리인 거죠.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그 회사에 이렇게 인맥 찾아놓으면요 별 거지 발사계들 전락에 많을 거예요. 이건 직접도 아니고 간접인데 어떤 로펌이 LBK가 우병우도 변론할 정도의 회사가 그 단국대 교수 한 명 변호한 게 조국이랑 무슨 상관 있어? 근데 이걸 보도라고 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은 내가 뭐 가루대 가루.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사실 이렇게 법무법인이라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진단반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선입견 우선이다. 무조건 입금 먼저 된 사람 편 들지 다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로펌에서는 그래요, 정말로. 공정하네. 그냥 사건 상담해가지고 내가 이 사건을 맡는 게 뭐 너무 부도덕하다든지 도저히 이건 이렇게 내가 맡을 성격이 아니다 이렇지 않는 한은 먼저 입금되면 그 사람 사건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거기에 무슨 뭐 관계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리고 조국 조국 장관님을 직접 변호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조국 장관님과 관련이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건에 또 직접 관여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이야기잖아요. 근데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국 장관네하고 장영표 교수네하고 서로 자기들 자녀를 스펙을 품앗이 시켜줬다는데 이것도 의혹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조국 장관은 장영표 교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의혹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스펙 품앗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맞아. 네, 스펙 품앗이면 전혀 죄가 안 돼요. 예. 약간 뭐 사회적으로 교수들끼리 그럴 수가 있냐,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전혀 불법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며칠째 그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 나온 그 어마어마한 그 조작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지우고 나니까 허위 스펙이라고 해서 유죄 받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윤석열, 한동훈 등의 스킬인데 뭐라도 유죄 하나 맞아라 하고 던졌던 것 중에 그것밖에 안 남아요, 이제는. 사실상. 인턴 허위 증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한테 욕 처먹고 지금 아직 안 나가신 분 계시면은 말씀드릴게요.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던 일을 허위로 만들어낸 경력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게 원래는 한 10시간 필요한 거였는데 5시간만 했다고 허위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가지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빨간아재 님께서 그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중요하게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새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지. 그 사람도 들어오지 마. 빨리 구독해줘. 새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상단에 오른쪽에 여기 들어가시면은 각종 링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이 시각 남아 있는 게 세월호 온라인 기획관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두 번째가 해시태그 나도 범인이다 이 캠페인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 아재님이 만든 짧은 동영상이 하나 있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거기 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비상식적인 공격에 분노하며 나도 범인이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참가 방법 중고 대학생 인턴 및 체험활동 관련 경험담을 SNS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기 2. 해시태그 나도 범인이다 달기 참가 대상 인턴 체험활동 참가 경험자 학부모 관리자, 확인서, 발급권자 등 누구나 직접 공유가 어려운 경우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빨간아재 이메일 hspark 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이나 SNS 등을 통해서 대신 공유해드리겠다. 익명, 실명 모두 가능하다. 나도 내 아이를 이렇게 한 적이 있다라고 그 경험담을 올려주시라는 거예요. 이메일로 보내든가 개인적으로는 자기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데
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국 내만 그런 게 아니다. 그때 부모들 다 그랬다. 그리고 그게 불법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도 범인이라는 말의 키워드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정경심 교수처럼 처벌 받아야 된다 이거야. 제가 정경심 교수님 판결문을 읽어보고 분석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임질면 B 법무법인, B 법무법인, B 법무법인, B 대학병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턴 건으로. 인턴 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으로 아주 그냥 70군데 이상 압색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 제가 있죠.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촌 동생도 다 한영외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도 범인이다 이건 내 사촌들도 범인이다. 고모 미안하지만 이게 지금 이때 한영외고 다니는 애들 다 했다고요. 다 했다고.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대학 졸업하고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이 내 사촌은 범인이다.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모 미안해.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나도 범인이다를 한번 쭉 한번 쳐주세요. 해시태그 나도 범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니야. 꼬투리 잡으려면 그게 위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죄목을 잡아서 재판을 하면 대한민국 학부모들 중에 수도 없이 많은 최소 수백만 명의 부모들이 똑같은 죄를 받아야 되는 건데 정경심 교수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이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근혜 때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실은 정부가 권장했던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어떤 단체에 소위 말하면 인턴이든 봉사활동이든 갔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봤을 땐 중고등학생들이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귀찮아. 그러면 5시간 했다고 끊어줄 테니까 2시간만 하고 가. 그럼 정경심 교수가 감옥에 가야 되냐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런 거예요. 채팅창에 정말 범인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것만 털어내면 사실상 정경심 교수는 거의 무죄입니다. 지금. 야, 좋아요 좀 받아보자고 고모까지 받았는데 좋아요가 4,000밖에 안 돼. 우리 고모도 범인이다. 정말 잔인하신 분들이야. 잠깐만. 그 팟캐스트 편집하기 힘들어. 아, 네. 그런 시간 따로 있거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참, 네. 자,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워낙 언론들이 조국 장관한테 때리기 앞장서가지고 그때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지. 묻혀버렸지. 지금은 하셔야 돼요. 꼭. 이거를 어떻게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이 각종 SNS나 유튜브나 등을 통해서 계속 알려져야 됩니다. 나도 범인이다고. 나도 처벌해달라고. 뒤에 건 빼면 안 될까요? 근데 윤석열 이자가 남의 가족을 도륙내놓고 지금 사실상 대선 노름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책 저번에 맞지? 구수한 윤석열이라고. 이발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책 제목이 구수한 윤석열이야. 이 새끼들은요. 나중에 윤석열이 방구 끼워도 각하 시원하겠습니다 할 놈들이야 그게. 방구 냄새 구수하네요. 아니 이 구수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뭐 책 표지를 보니까 이건 매기자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책 제목이 구수한 윤석열하고 윤석열의 진심 그리고 윤석열 국민청문회 이렇게 지금 3개가 올라와 있고 이게 뭐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알라딘 서점에서 15일 집계를 한 결과 정치 분야 도서 중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알라딘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 책이 나온 지 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윤석열의 진심은 그런 폭발적인 관심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리뷰가 3개. 구수한 윤석열은 리뷰가 하나.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폭발했네. 아니 이 책을 사보시는 분들이 댓글을 못 다시는 분들 아닐까요? 아니, 새날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 새날 엄청 팬이라는데 계정이 없는 분들 댓글을 못 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알라딘 같이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신문 기사에서는 계속 이거를 선동해가지고 마치 윤석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예, 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책을 쓴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 물 들어올 때 노젓자고 지금 이때 윤석열에 관한 책을 쓰면 좀 잘 팔릴 것 같다는 기대 심리가 제가 봐서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약간 바람잡이를 해서 책 장사를 좀 이 틈에 탄탄히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샀어요. 안 살 거예요, 계속. 네. 잠깐만요. 보람 PD님 이거 화면에 띄우지 마세요. 그럼 팔려요.
구수한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아예 안 담기는데 여기서 하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짜장면 진짜 좋아하는구나. 내용을 보면 6년 시절로 가면 중학교 시절에는 배가 고파 수돗물을 마시는 친구들을 불러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여러 번 사줬다는 부분도 책에 담겨 있다. 자기가 사줬다고? 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노래를 너무 잘한대요, 윤석열이. 노래를 정말 잘해서 별명이 윤라시도 성민열이었다고 합니다.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빈센트가 그런 맥락이구나. 네,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구수한 윤석열이고요. 그러니까 훌륭하시면 되네. 진짜 훌륭하신 분이네. 근데 대통령 감은 아닌 거지. 뭐 아래서는 안 태어났대요? 아래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겠대요. 그 진짜 우리 방송은 뭐 저쪽 사람들 보는 방송인데 이 사람들한테 아까 세월호 이야기 하나 알려주고 싶어. 지금 윤석열 장모가 드러나고 있는 거, 윤석열 부인이 드러나고 있는 거를 똑같은 잣대로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수한 조국. 아니 정반대로 말하면 진짜 정확한 말하면 잘생긴 조국이라는 책이 나왔다고 생각해 봐봐. 웃길 수밖에 없잖아. 그 비판 안 할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도 범인이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진짜 도둑놈은 처벌을 못하는 검찰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야. 윤석열 장모가요, 양평에 윤석열이 바로 옆에 요주 지청장 하던 무렵에 농지 사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얻은 이익만 100억이 넘어. 그거 다 부동산 투기야. 지 장모는 욕 못하면서 LH 사태가 터지니까 뭐 공정의 문제고 지는 네 장모부터 수사하란 말이야. 무슨 구수한 고소당할 윤석열이지. 그게 구수한 윤석열이야 그게. 그러면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잣대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의 잣대도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언론의 잣대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은데 방송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이거 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헐겠다 진짜. 이렇게 뭐 구수한 윤석열의 진심. 저는 이거 보고 이준석하고 박근혜 생각났거든요. 이준석이 박근혜랑 어디 뭐 교육청 같은 데서 2시간 동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박근혜가 교육에 대한 지식이 자기한테 전혀 안 밀리더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한 사람이고 내가 그 2시간 때문에 정치에 몸을 담게 되었다라고 이준석이 그 2012년 대선이 끝난 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저는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내가 3시간 동안 윤석열이랑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책을 썼다라는 이 호연지기. 이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되게 궁금해요. 아이고 찌질한 짓이야. 아니, 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은 안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지킬 건 지켜 이 새끼들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 만났다고 자랑질하고 돌아다니는 게 제일 찌질한 거야. 그리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3시간 동안 대화가 가능한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대한민국 셀럽 중에 안 만나본 사람 없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누구도 안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걸 자랑 안 하잖아. 이유가 뭐겠어? 그건 그대로 그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지. 이 새끼들 줄 서가지고 꼭 하는 짓들이 그렇게 하는 놈들이 대부분 누구야? 이명박근혜 때 이상한 비리 저질렀던 놈들. 그런 놈들이 세상 사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윤석열을 만들었는데 하고 또 지랄 그쵸, 연명하다가 네. 또 그게 비리가 되고 와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 되면 그런 비리 구조에 놓여 있는데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까요? 안 한다니까. 윤석열은 측근이나 자기 가족 이야기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사실 정말 베스트셀러를 원한다면 줄리와 장모 이야기를 넣었으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화도 가능해요. 엄청 잘 팔린 건 엄청 잘 팔리죠. 이것은 실화다. 이러면서. 근데 이 책 낸 거 중에서 윤석열 국민청문회라는 이 책은 사실 3명이 집필을 했거든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3달 동안 연구를 해서 집필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에 대해서. 아니 3달이면 사실 새날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1년 넘게 윤석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윤석열이 있는데 무슨 희귀 동식물도 아니고. 근데 이 3명은 웃기는 게 자기 이름을 못 밝혀요.
그냥 무명으로 익명으로 쓴 글이에요. 누가 썼냐고. 땡땡 최땡땡 김땡땡인가 보네. 아니, 윤석열 본인이 쓴 거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윤땡땡 웃겨. 최땡땡 어. 김땡땡 세 명이 쓴 거. 야, 그 저 댓글창에 정말 악랄하신 두 분이 계시네. 다 만나봤다고 하니까 김정은 트럼프가 나온다. 이거 잘못하셨네요. 이거 부산이 사퇴하겠습니다. 안 만나본 사람 많아요. 네. 다 진짜. 여기까지. 윤석열 진짜 시간 지나고 다 신기루 같은 거야. 윤석열이 뭘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해도 신기루 같은 거예요. 윤석열은 100% 처벌 받아야 돼 1차예요.